네, 근데 생각보다 네. 한쪽만 계속 잃어버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왼쪽 2번 잃어버리면 당근에서 만나서 오른쪽 2번 잃어버린 사람이랑 맞나요? 서로 이제 교환을 하면 된다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아 그렇구나. 진짜 천재신데요, 다들.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또 왼쪽, 오른쪽 약간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귀는. 귀 모양이 조금씩 기계는 다르죠. 똑같이 나오니까 네. 한쪽은 기가 막히게 착 들어붙는데 한쪽은 약간 안 맞을 수 있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쪽을 잃어버린 경우가 좀 많은 모양이에요. 자, 그렇게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고요. 자, 그런 이어폰이 싫어서 또 저희의 이어폰 하나 오픈형 이어폰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쓰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가 너무 윽박지르는 느낌일까요, 혹시? 아니죠? 예? 제가 막 너무 이렇게 박병창 이사님을 막 이 절벽으로 모는 느낌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사님이 몰리실 분이 아닐 것 아니야. 같은데 그래.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아닙니다. 몬다고 몰릴 분도 아니고 몰 생각도 아니에요. 없고. 의외로 이어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미국 시장부터 한번 쭉 우리 시장 이야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미국 3대 지수 0.9, 0.97, 0.8%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6,141포인트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역사적 신고 지수가 6,147포인트입니다. 6포인트 남았네요. 예, 돌파한다고 봐야죠. 오늘 밤 뭐. 돌파한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 방향까지 근처까지 가면 대부분 조정을 보이더라도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 갈 거면 아예 못 가고요. 근처 가면은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정도 오니까 우리 시장도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그런 걸 움직이잖아요. 네. 어제 상승 종목들, 하락 종목들 보면은 엔비디아 0.46%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5%, 애플은 0.25% 하락했거든요. 네. 이런 게 아니고 아마존이 플러스 2.42, 메타가 플러스 2.46, 알파벳이 플러스 1.66. 얘네들의 뭐 새로운 뉴스가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지수를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들을 또 필두로 해서 네.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겠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장중 내내 견조한 상승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마이너스 0.5. 그러면 악재지 않습니까? 네. 역성장했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잠정치가 마이너스 0.2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성장에 대해서 생각은 이미 시장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역성장 한 부분에 대해서 2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선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 옆에 제가 적어놨는데 1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4,502억 달러. QOQ로 44%나 증가하면서 적자가? 대규모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 적자가 왜 났느냐? 네. 관세 전에 미국 기업들이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수입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관세 매기기 전에? 예. 엄청 사놨다는 얘기네요. 예, 엄청나게 사재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가 크게 나타났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는 그 부분이 사라지면 플러스 전환될 거다. 이렇게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는 인식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국제 수익률은 10년 만이가 4.24, 꽤 내려왔죠, 이제. 2년 만이가 3.71까지 내려왔는데 3개월은 올랐습니다. 4.32로.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 국채에 만약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좀 불편한 의식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이 아주 큰 부분은 아니고 좀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소비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게 나온 것도 있고 또 GDP는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수 자체는 신고 지수를 앞두고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견인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견조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미국 월가에서는 신고 지수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오전에 좀
좀 뭐랄까요 놀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우리 코스피가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2.31%였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 2.31이 올라온 폭에 비해서 뭐 하루 빠진 건 뭐 있을 수도 그럴 수 있는 있는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는 한 7%, 10% 빠진 종목도 있어요.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좀 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빠진다는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국내 죄송합니다. 개인들은 그냥 빠지면 1조 이상 사요. 빠지면. 시장이 빠지면. 어제도 오전에 1조 이상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92% 하락해서 3,07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1.29%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은 5,800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들은 약 4,000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 전날에 또 기관 외국인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매도 나온 부분은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아는 인식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제가 목요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 6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3일 결제입니다. 3일 그렇죠. 결제일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 현금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어저께 다 매도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매도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반기말 결산 매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크게 나타났다.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와중에도 오전에 마이너스 2.3%로 빠지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강했습니다. 하루 종일. 2.45% 올랐고 그래서 SK 하이닉스 HBM 향으로 있었던 종목들 하나비전 9.5% 한미반도체 6.3%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HBM 쪽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월가 IB들의 보고서들이나 그리고 국내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JP모건에서 SK 하이닉스의 2026년까지 HBM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에 28만 5천 원에서 3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36만 원이요? 네. 그래서 계속 강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놀라운 거는 영업이익을 2025년도 올해 38조 정도, 내년에 46조, 2027년도에 60조를 전망한다는 거예요. 60조.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40조입니다. 네. 평균이. 60조 전망이라는 거예요. 어제 뉴스 전해드리면서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얼마를 돌파했다고요? 200조 돌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성장주들은 뭐 1년치 포워드 1년치 2년치 막 끌어당기면서 주가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60조면 멀티플 10배면 600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연. HBM4의 평균 단가는 일반 대랩의 3배로 마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익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JP모건 요 내용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강세를 보이고 어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맥쿼리는요. 2027년도 영업이익을 JP모건이 60조로 해서 지금 놀라고 있잖아요. 네. 90조랍니다, 얘네는. 90조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증권사들은요, 네. 올해 36조, 내년 39조, 2027년 40조. 굉장히 비관적이죠. 아니 어떻게 국내 기관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또 네. 그렇기도 하고. 요거는 언제 여기 딱 여기 스크린샷 찍어놓고 예. 나중에 한번 저 검증 좀 해야 되겠다. 예. 27년쯤에 아니 근데 뭐 80조, 뭐 60조 이렇게 전망할 때는 예. 그들도 그냥 막 야 60조 한번 써볼까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뭐 하죠. 생산 능력, 예, 그다음에 예. 뭐 가격 추이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다 계산한 하죠. 게 다 곱하기 해서 그죠? 하죠. 한 게 예. 이걸 건데 와 매우 밝게 보네. 아무튼 결론은 여기에 가냐 안 가냐는 우리가 맨날 경험했으니까 네. 그들의 전망인 거고 이건 예상과 전망인 거고 굉장히 세게 본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신고가 내고 계속 어제 마이너스 지수가 2% 남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제 올라갔다가 6만 원 위에서 올라갔다 또 멈칫거리고 어제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 뉴스의 제목이 대형 반도체주에 이어서 이젠 소부장의 시간.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소재 부품사 하반기의 맑음.
현대차증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은창 센터장님 DDR4 등 범용 메모리 가격이 3분기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다.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투자는 홀로서기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 1년간 중국 노출이 큰 국내 소부장 업체들한테 수혜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또 왜 가져왔냐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도 일주일 전, 뭐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제가 다 여러 데 물어봤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 담당 반도체 쪽이요. 굉장히 다 비관적이에요. 하반기에 다 꺾일 거라는 거예요. 네. 반도체 쪽에. 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표현을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의견이 한쪽 방향이 아닌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 추적해서 쫓아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볼 필요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상황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되면 좋겠죠. 그동안에 비관적으로 봤던 쪽에서 좀 바뀌어서 그리고 실제의 이 지금 이 반도체 쪽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PMI 지표를 보면서 제조업 PMI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경제가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 하반기에 이 부분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부분에서는 전망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전 투자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수급.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BM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소부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PMI와 상관없이 움직이겠지만 소부장은 PMI랑 여전히 연동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반도체가 꽤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요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이 2,600에서 3,100포인트까지 단기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빼고 동반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이 질문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설명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시장은 위쪽으로 계속 월가에서 보고 있는데 노이즈의 내용들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JP모건 보고서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관세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 있고 미국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 확률은 40%, 성장률은 연간입니다. 2%에서 1.3%로 하향한다라고 하고 그럼으로써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면 금리 인하를 또 공격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AI 주도의 펀더멘탈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들으세요? 안 좋아서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질 거고 경기가 돌아내는데 근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의 어제 상황도 그랬고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가 4월 9일 날 발표가 됐기 때문에 7월 9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곧바로입니다. 이거 만약에 무역협정 체결하지 못하면 오랜만에 이거 이제 잊어버렸죠. 이게 이때까지 체결하지 못하면 50% 관세를 낼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베선 장관은 성실하게 협상 중인 국가들에 한해서는 유예 연장 가능성이 있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럴 필요는 없을 거야.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도 뭐 워딩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 될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불확실성과 노이즈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으로 올리는 또는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확인하려는 심리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예전처럼 미국 시장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글로벌 IB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속속 지금 코스피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네.
뭐 3,600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권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4천 갈 수 있어, 5천 갈 수 있어, 이건 그냥 하는 얘기들이고 네. 애널리스트들, IB들이 보고하는 거는 그래 수치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5주 연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에 대한 걱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에요. 일봉 차트가 아니고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네. 주봉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월간으로 보면은 이 역사적 신고지수가 3,316포인트인데 네. 3,1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저 때 나 뭐 했나 싶은데요. 저 3,300대. 이거는 돌파하겠죠. 3,300. 네. 한 번, 두 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게 양봉이 작게 움직이면은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작게 움직이는 거는요. 제가 왜 표를 드리기를 어떤 종목이 저점에서 터닝하는데 2% 오르고 3% 오르고 2% 오르고 이렇게 올라요. 네. 그러면 이거 저점 찍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15% 올랐어. 네. 그럼 뭔가 이게 이제 손바뀜이 생기거나 뭔가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들어왔냐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코스피에 이거는 월봉이거든요. 이게 이번 달인 거예요. 이 월봉의 힘을 보면 단기 과열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단기 과열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 힘이 이 정도의 힘이라면 이거는 이제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단기 과열권 진입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이틀 지금 음봉 났어요. 이틀 음봉 네네. 났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기관들 매물이 상당히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호펀드와 투신 뭐 이런 조합으로 나온 종목들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그 기관들의 그 종목들은 액티브 펀드예요. 액티브 펀드. 그 액티브 펀드들의 흐름에 수급이 좀 바뀌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적대적 AI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근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개발된 AI 기술의 구매 및 배포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적대적 국가의 AI가 연방 기관에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금 미국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딥시크 등 거대 AI 기업을 표적 삼아서 이것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AI 반도체 AI에 대해서 향후에 그동안의 반도체와 성장 기술에 대한 서로의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AI는 더 경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기 위해서 수입 쿼터를 큰 폭으로 축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한국산 알제리산 철강은 15%, 베트남산은 20%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쿼터를 넘기면 25%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요? 네. 우리가 영국에 뭐 많이 수출해요? 철강을? 제가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으로부터 저가 철강이 들어오면서 자구 산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영국은 유럽연합이 EU가 아니죠. 그래서 네. 영국 독자적으로 요 발표를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어저께 이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산 철강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관세 21.62%를 부과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국산에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국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도 해야죠. 네. 해야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뉴스는요. 네. 저는 뭐 금융증권가에 있으니까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쇼킹하다.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주택대출 심사 때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라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 투자 저기 뭐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타를 써놨는데 요즘 죄송합니다. 네. 연방 투자금융청이겠죠? 네, 그렇겠죠. 이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기관인 페니메이 프레디메. 와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든 것 같아요. 얘네들이 2008년도에 문제 일으킨 거잖아요. 네, 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들었던 페니메이 프레디메. 이게 담보대출 기관인데 여기에
단독주택 담보대출 위험을 평가할 때 대출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해서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히 비트코인이 미국 내 규제를 받는 중앙화 거래소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보유 내역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되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자산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왕창 갖고 있어. 그럼 부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신용평가에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말 많이 변했죠. 진짜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가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맞아요. 네. 몇 년 전 얘기.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빨리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엄청 시끄러워요. 은행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 은행 연합 그 컨소시엄 구성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 게임 업체들이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게임 업계들이 이걸 하냐면요. 게임 업계들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이미 시도했습니다.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NFT, 가상자산 토큰, 네. 블록체인 게임 사업 이거를 예전에 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규제로 인해서 다 말아먹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아예 한다고 하니 전 세계가 이걸 밀고 있고 국내 정치권들도 이번 대선 끝나고 이걸 한다고 하니 물만 난 거예요. 저건 지금. 그래서 이제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왜 얘들 가능하냐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쪽이에요. 이쪽은. 근데 과거에는 뭐 특정 업체는 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채권 또는 1달러 네. 또는 원화로 1대1 베이스로 기초자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개념 자체는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뭐 US 달러도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실물 자산도 될 수 있지만 영업권도 될 수 있고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자산을 베이스로 해서 코인을 만들어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다 망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안 됐어요 그게. 네. 왜냐면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산에 대한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게 내기 시작을 하면은 예전에 가졌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서 이들은 굉장히 빨리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려의 몫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국은행 부총재도 얘기를 했다고 어저께 뉴스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은행이나 이런 데서 공신력 있는데 먼저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차차 확장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긴 한데 가장 빠르게 이미 경험이 있었던 쪽은 사실 이쪽이에요. 그렇겠네요. 이쪽이. 개발자들 생각해보세요. 다 있었겠네요. NFT 한다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네. 얘기 쑥 다 들어갔잖아요. 토큰 한다고 얼마나 더 들었습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하다가 실패하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많아요. 네. 많습니다. 토큰 관련된 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쪽 종목들이 요즘에 개별 종목으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넥서스가 1호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NHN도 지금 나서고 있고. 위메이드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때 우리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위메이드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메이드가 그때 뭐였지 코인이? 위믹스요, 위믹스. 위믹스. 네, 위믹스. 예. 저기 밑에 써주셨는데. 여기 써놨잖아요. 한때 좀 그러네. 무리를 좀 일으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겠다 또 내 나이는 거예요. 예. 또 그러는 건 아니지. 자,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관련된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습니다. 이 8번 뉴스도 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국내 어제 승인 뭐 할 거다 뉴스가 계속 있었는데 어제 승인 결과 발표됐습니다. 고리 1호기를 네. 해체 승인이 어저께 됐는데 사상 첫 원전 해체 승인이 된 겁니다. 한수원에서 7월부터 본격 해체 작업을 착수할 거고요. 2037년까지 부지 복원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비는 이제 1조 71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해체를 위한 기술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어딘가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내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전 세계에 215곳에 연구 정지된 원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력도 필요하고 시장도 큰데요, 여기가. 근데 요게 우리가 고리 1호기가 어제 해체 승인이 나면서 요 해체를 해내면서 그 기술력을 확인하는 실험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체를 우리가 해내는 걸 보면은 우리한테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원전 관련된 기술은 우리가 독보적인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 이쪽에 원전과 조방원의 원전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다른 시장이에요. 해체 새로운 시장. 시장이.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상 뉴스입니다. 첫 번째라는 거죠. 우리나라 첫 우리나라에서는. 번째이고요. 해외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우리 예.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방식이 뭐 저기 러시아는 덮어버렸잖아요. 네. 뭐 덮어버렸거나 이게 방식 자체가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해체를 하는 거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해체 어디가 잘하나? 뭐라고요? 잘 짓는 데가 해체도 잘하겠죠? 아닌가? 그 기술이 있는 거니까 다시 거꾸로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건설 기술도 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했죠. 뭐 원위치 하는 거니까. 네. 원위치 하는 거니까. 오한마 관련주를 사야 되나? 부실 거 아니야, 완전히 이걸로 부셔요. 뭘로 사야 되나? 고민. 여튼, 네. 네, 마지막 뉴스는요. 제가 요거를 따로 항상 가지고 있다가 언제쯤 얘기를 할까 했는데 오늘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의견 드리지 않을게요. 왜 그런지를 들어보시면 좀 알 것 같습니다. 한일 FTA. 서울경제에서 한일 FTA 추진 검토해야 된다. 양국의 명목 GDP를 합치면 약 8,300조 원 규모로 미국, 중국에 이어서 글로벌 3위 규모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시장 개방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일 FDA 협의는 2003년도 1차, 2004년도 5차 회의로 21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 추격자의 입장에서 시장 개방으로 경제 주권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산업 기술 영향에서 어느 쪽이 오라다고 볼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별로는 반도체 산업의 시너지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종합 반도체 중심이고 일본은 칩 설계나 소부장 중심으로 있습니다. 양국은 원자재 수입국으로 공동 투자를 한다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양국의 고소득 인구가 약 1억 7,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합치면 예, 네. 소비력에서도 미국 EU에 뒤지지 않는 초대형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쪽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경제 뉴스, 이건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 제가 붙여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13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제3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들어갔다가 반론들이 막 해서 쑥 들어갔었어요. 이게. 비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제3국의 자유무역 수준, 이 세 개 국가의 자유무역 수준은 자유무역 수준 그리고 미국의 반응 등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 보도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 3국은 세계 인구의 20%, 경제 규모는 세계의 24%, 상품 무역의 거의 20% 수준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의견 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말이 많아요. 무슨 막 의견을 얘기하면. 왜냐하면 일본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면. 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실익을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맨날 우리는 시장을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가만히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 저 멀리 있는 전쟁 별로 없는 유럽, 남유럽하고 저 동유럽, 북유럽하고 이쪽에 하고 네. 그리고 저 아프리카 있고 그리고 뭐 중동은 맨날 싸우고 뭐 있고 그런 것들하고 이게 대륙을 생각해 보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국가들이에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네. 그러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죠. 못 하고 있어요. 예전 반일 감정 엄청나게 심했고 반중 감정 엄청나게 심했고 네.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토 안 난다 그랬죠? 평가 안 하면 감정을 할 거냐? 실익을 추구할 거냐? 그러니까 보면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니 근데 한중은 FTA가 하지 않았어요? 네? 한중은 FTA를 이미 했잖아. 근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이거 한중일, 한중일. 그렇죠. 한중일인데 예.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이미 이제 한 상황이고 예. 한일이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상 그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워낙 그 국내 규제 같은 게 많은 나라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무관세로 뭘 하더라도 일본의 국내 규제들이 워낙 많아갖고 뭐 크게 기다릴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지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건 전체 틀 안에서 밑에 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중국가 얼마나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이게 왜 깔끔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뭐랄까 전체 윗단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쪽의 삼국에는 도움이 되는 왜냐면 기술도 봐도 그렇고요. 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만 문화적인 하는 거 이거 다 빼고 네. 그냥 숫자만 보면 전 세계 경제의 20% 넘게를 이 세계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야 힘만 합치면 진짜 무섭겠다. 이게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그런. 숫자만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뭐 FTA 해도 뭐 자영애들이 막고 싶으면 다 막았잖아. 네, 그렇죠. 뭐 의미가 있나? 소방법 써서 막고 막. 네. 아, 일본도 뭐 일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하여튼. 뭐 우리나라 소부장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그쵸. 일본 때문에. 네. 그래갖고 우리나라 소부장 엄청 컸잖아요. 컸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여튼 뭐가 더 이익인지는 하여튼 잘 면밀히 보긴 해야 되는데 네. 한일 FTA 추진 혹은 한중일 FTA 추진을 뭐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네, 모양이라는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3프로 TV 시청자분들 가운데 파이어족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또 파이어 하려면 좀 이렇게 쌓아 놓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파이어를 할 수 있는지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요게 파이어 할 때 얼마 있어야 되는지 요게 연봉 연생활비 곱하기 25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 있더라고 공식이. 오. 근데 이제 그 공식대로만 또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파이어가 가장 좋을지 은퇴, 파이어, 금융소득 만들기 요거를 지금 하나자산운용에서 두 분의 아주 장우석 그리고 김현우 이 두 분의 아주 친절한 강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ETF로 실제로 조기의 파이어를 이루신 강사 두 분까지 또 함께 모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강의가 뭐 원래 19만 9천 원의 강의인데 요거를 하나 원큐 ETF, 하나 원큐 ETF 이제 그 상품 이름이죠. 네. 하나 원큐 ETF 한 주만 매수하셔도 이 강의를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ETF가 비싼 거 아니에요? ETF가 막 50만 원짜리 아니야? 돈만 하겠지. 네. 네. 그리고 커피 쿠폰 상품권 혜택까지 막 드린다고 하니까 네. 요거 빨리 신청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영상 더보기 링크 보시면 바로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조기 은퇴 첫걸음 파이어 꿈만 꾸지 마시고 이런 방법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자산운용에 하나 원큐 ETF 한 주만 사셔서 두 주 사지 마시고 한 주만 사셔서 요 강의 무료로 보시고요. 이제 저희는 인덱스 시간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